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에너지 다이어트 혁명입니다. 저자는 이재동, 출판사는 비타북스입니다. 강물이 막히면 흐름이 느려지고 물이 탁해집니다. 그 결과로 인해 염증이 발생하면 병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허주는 질병은 기혈이 막히거나 고갈될 때 생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대사와 순환, 신경 및 호르몬의 균형이 무너질 때 질병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타고난 건강 외에도 음식과 직업, 수면 습관, 감정 조절 같은 생활 방식이 체질의 취약점을 강화하거나 보완합니다. 에너지의 세 가지 축은 선천적인 장부의 기능의 차이와 후천적인 생활 습관이 함께 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에게나 같은 생활 방식을 권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몇 가지 사항만 명심하면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쉽게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 생성이 약한 사람, 소화를 돕는 따뜻한 음식을 조금씩 자주 먹습니다. 차가운 음식과 과도한 밀가루, 가공식품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에너지 순환이 막힌 사람, 땀을 적절히 내는 유산소 운동으로 막힌 길을 뚫어줍니다. 일정한 기상시간과 규칙적인 움직임이 함께 필요합니다. 에너지 균형이 무너진 사람, 수면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취침 전에 디지털 기기 사용을 줄이며 정신적인 휴식을 확보합니다. 이처럼 식사와 움직임, 수면 및 마음관리 속에서 몸의 흐름을 바로잡으면 억지로 체중을 줄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비만과 노화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비만과 노화를 함께 막는 길. 에너지가 제대로 생성되지 않으면 근육과 세포가 약해지고 순환이 막히면 노폐물이 쌓이며 균형이 깨지면 호르몬과 신경이 불안정해집니다. 이것이 곧 노화의 과정입니다. 따라서 비만과 노화는 같은 뿌리에서 시작되는 문제라고 봐도 됩니다. 건강은 특별한 병원 치료나 약으로만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움직이는 습관, 수면 습관과 마음가짐입니다. 또한 건강은 혈압과 체중이라는 과거의 숫자에만 갇혀있지 않습니다. 몸 안의 에너지가 얼마나 활기차게 만들어지고 막힘없이 흐르며 스스로 리듬을 유지하고 있는지 이를 객관적인 수치로 살피는 것이 다이어트와 항노화의 진정한 시작입니다. 우리 몸은 생존을 목적으로 설계된 정교한 시스템입니다. 섭취 칼로리를 줄이면 몸은 이것을 곧장 기근 상태로 인식합니다. 그러면 생존을 위한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같은 활동을 하더라도 에너지를 더 적게 쓰는 방향으로 모드를 전환합니다. 이를 현대의학에서는 대사적응 혹은 우리 몸이 비상사태에 돌입하는 에너지 절약 모드라 부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기초대사량입니다. 기초대사량은 숨을 쉬고 체온을 유지하고 심장을 뛰게 하는 등 가만히 있어도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양을 말합니다. 단기간에 극단적으로 저칼로리 시기를 반복하면 체중이 줄어드는 것 이상으로 기초 대사량이 더 크게 떨어지는 현상이 관찰됩니다. 단기간에 체중을 감량하면서 몸의 에너지를 아끼는 체질로
고정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사 적응입니다. 단순히 식욕을 억누르는 약물만으로는 기초 대사량의 저하, 대사 적응, 수면 스트레스, 운동 부족과 같은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다이어트를 바라보는 기준도 바뀌어야 합니다. 얼마나 적게 먹었는가가 아니라 내 몸의 흐름이 얼마나 회복되었는가가 새로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다이어트를 시도했을 때 체중은 일시적으로 줄어들어도 몸의 흐름이 바로잡히지 않으면 대사 적응과 요요 현상은 거의 예의 없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에는 체중보다 더 눈여겨봐야 할 4가지 지표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벼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가볍고 활동할 때 부담이 덜한가. 소화. 음식을 먹었을 때 크게 더부룩하지 않고 흡수가 잘 되는가. 부종. 물만 마셔도 붓는가. 아니면 순환이 원활한가. 수면. 밤에 숙면을 취하고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나는가. 최근 연구들을 보면 특히 수면이 부족할수록 식욕을 억제하고 렙틴은 감소하고 식욕을 자극하는 그렐린은 증가해서 늦은 밤에 고칼로리 음식을 더 자주 찾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일종인 코르티솔을 지속적으로 높여서 복부 지방을 잘 쌓이게 하는 환경을 만듭니다. 이 4가지 지표가 서서히 회복되면 비록 체중 감소 속도가 기대만큼 빠르지 않더라도 몸은 분명히 건강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다이어트에서 음식이 하는 역할을 다시 한번 고찰해야 합니다. 먼저 음식을 잘 소화하고 에너지로 바꾸는 생성 기능이 원활해야 하고, 다음으로 만들어진 에너지가 운동과 움직임을 통해 온몸으로 퍼지는 순환 기능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면과 정신 활동을 통해 리듬을 유지하는 균형 기능이 안정돼야 합니다. 이 3가지가 동시에 작동할 때 체중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비만은 과잉이 아니라 막힘에서 온다. 비만에 대한 착각 중 하나는 비만 상태가 영양소의 과잉 때문에 생긴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몸 에너지의 막힘입니다. 일반인보다 섭취하는 음식량이 훨씬 많은데도 살이 찌기는커녕 마른 체형을 유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에너지의 생성과 순환 기능이 상대적으로 뛰어나 에너지가 몸에 고이기 전에 빠르게 쓰고 배출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대로 3가지 축이 동시에 무너지면 에너지가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특정 부위에 고이면서 체지방이 쌓이는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의 출발점은 막힌 길을 열어서 흐름을 원활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얼마나 덜 먹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잘 흐르게 하느냐가 핵심입니다. 몸은 우리에게 늘 신호를 보냅니다.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을 때 이를 무시하면 먼저 살이 찌는 외형적인 변화로 나타나고, 이후에도 방치하면 결국 병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1. 에너지의 생성. 소화와 음식의 길. 생성축은 몸 에너지를 샘물처럼 솟아오르게 하는 첫 번째 길입니다. 이 길이 막히면 다이어트는 시작조차 되지 않습니다. 신호. 마른 복부 비만형, 손발이 차다,
아침에 잘 못 일어난다. 늘 소화가 안 된다. 생활요법. 따뜻하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조금씩 자주 먹는다. 밀가루와 찬 음식, 탄산음료를 줄인다. 비위가 튼튼하면 어떤 음식이든 비교적 잘 소화해서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그러나 위장이 약하면 음식을 온전히 소화하지 못하고 흡수 과정도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에너지 생성에 필요한 원료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늘 피곤하고 이미 약해진 미토콘드리아는 더 적은 연료로 몸의 활동을 버텨야 합니다. 이 상태에서 무조건 식사량만 줄이면 기초 대사량이 더 떨어져 결국 근육부터 먼저 소실되고 부족한 에너지를 채우기 위해 복부에 지방이 잘 쌓이는 악순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2. 에너지 순환. 운동과 움직임의 길. 순환축은 몸의 강물과 같습니다. 강물은 계속 흘러야 탁해지지 않고 맑게 유지됩니다. 이 길이 막히면 몸이 무거워지고 다이어트도 멈춥니다. 신호. 전신 비만형. 쉽게 붓는다. 몸이 무겁다. 땀을 잘 흘리지 못한다. 온몸에 골고루 살이 찐다. 생활요법. 자신에게 맞는 강도로 빠르게 걷는다. 러닝이나 자전거, 수영 등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고 앉아있는 시간을 줄인다. 순환이 원활하면 에너지가 온몸 구석구석까지 퍼져서 지방이 머무를 틈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순환이 무너지면 물을 조금만 마셔도 쉽게 붓고 다리가 무거워지며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퉁퉁 부어 있기도 합니다. 특정 부위가 아니라 몸 전체에 지방이 고루 쌓이는 전신 비만도 이런 순환 기능의 저하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에너지 순환은 강물과 같습니다. 강물이 잘 흐르면 맑고 깨끗하지만 흐르지 않으면 탁해지고 썩습니다. 체지방이 쌓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 균형. 수면과 정신 활동의 길. 균형축은 몸의 리듬을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이 축이 무너지면 다른 두 축도 함께 흔들립니다. 신호. 밤에 잠이 잘 안 온다. 아침에 피곤하다. 스트레스에 민감하다. 늦은 밤 폭식과 야식이 잦다. 나이가 들수록 하체가 빈약해지고 상체가 비대해진다. 생활요법. 수면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밤 11시 이전에는 잠자리에 들며 취침 전에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을 줄이고 짧은 영상 및 호흡으로 마음을 가라앉힌다. 수면이 부족하면 식욕을 억제하는 렙틴은 줄고 식욕을 자극하는 그렐린은 늘어납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을 높여 복부에 지방이 쌓이기 쉬운 상태를 만듭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움직여도 잠을 못 자고 마음이 늘 긴장되어 있다면 체지방은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균형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이어트에 보이지 않는 기둥입니다. 균형이 무너지면 생성과 순환도 함께 흔들리고 결국 체지방이 쌓이는 스위치가 다시 켜집니다. 체지방 스위치를 켜는 첫 번째 조건은 비위와 음식, 다시 말해 생성 기능입니다. 비위가 튼튼하면 대부분의 음식이 에너지로 전환되고 남는 찌꺼기가 적어 지방이 덜 쌓입니다. 그러나 위장이 약하면 음식을 온전히 소화하지 못하고 흡수 과정 역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에너지로 쓰이지 못한 찌꺼기가 지방 형태로 저장되기 쉽습니다.
음식으로 에너지를 남김없이 생성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따뜻하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조금씩 자주 먹고 밀가루와 기름진 음식, 찬 음식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생성축은 크게 달라집니다. 생성이 회복되면 기초 대사량이 서서히 올라가고 같은 양을 먹어도 몸이 예전보다 덜 붓고 덜 피곤해지는 변화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순환에 대한 부분입니다. 체지방 스위치의 두 번째 조건은 심폐와 움직임, 곧 순환 기능입니다. 순환이 원활하면 에너지가 온몸 구석구석까지 퍼지기 때문에 지방이 머무를 틈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순환이 막히면 물만 마셔도 붓고 조금만 더 먹어도 몸이 무거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특정 부위가 아닌 온몸에 지방이 고루 쌓이는 전신 비만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렇게 체지방이 쉽게 골고루 붙을 때는 하루에 30분 이상 자신에게 맞는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고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에너지 순환축이 놀랍도록 달라집니다. 다음은 조건 3입니다. 균형. 신장, 수면, 정신. 체지방 스위치의 세 번째 조건은 신장, 수면, 정신 등 균형 기능입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움직여도 잠을 못 자고 스트레스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체지방은 잘 빠지지 않습니다. 균형이 무너지면서 호르몬이 불안정해지고 폭식이나 음식에 대한 갈망이 잦아지기 때문입니다. 수면 시간이 짧을수록 복부 비만과 대사증후군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들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밤 늦게까지 스마트폰과 TV를 보며 깨어있는 생활은 렙틴과 그렐린, 코르티솔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결국 밤마다 식탐을 이기지 못해 냉장고의 문을 여는 패턴을 강화합니다. 균형은 다이어트에 보이지 않는 기둥입니다. 균형이 무너지면 생성과 순환도 함께 흔들리고 결국 체지방의 스위치가 다시 켜집니다. 따뜻한 한 끼가 기초대사를 깨웁니다. 비위를 살리는 따뜻한 음식과 소식, 소화 기능을 관장하는 비위는 따뜻해야 제 역할을 합니다. 냉장 과일이나 아이스 커피, 샐러드처럼 찬 음식을 아침 식사로 먹을 경우 비위를 차갑게 만들어 에너지 전환 효율을 낮춥니다. 그보다는 죽이나 국, 따뜻한 차 등을 먹어서 위장을 데워주면 음식이 에너지로 바뀌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돕습니다. 그 중에서도 비위를 살리는 가장 자연스러운 식단을 권하는 것은 한국의 전통식처럼 밥과 국, 발효 반찬으로 구성된 식사입니다. 생성 기능이 약한 사람은 음식을 에너지로 바꾸는 효율이 특히 떨어집니다. 이때 발효식품은 작은 보조 엔진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발효식품인 된장과 청국장, 김치 등은 각각 다음과 같은 효능이 있습니다. 먼저 된장은 발효된 콩 단백질이 소화와 흡수를 돕고 장내 유익균을 활성화합니다. 청국장은 강력한 단백질 분해 효소를 지니고 있어서 단백질 대사를 원활하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김치는 젖산균을 포함하고 있어서 위장의 장벽을 튼튼하게 해주고 영양소의 흡수를 높입니다. 다만 지나치게 짜거나 매운 발효식품은 오히려 비위에 부담을 주니 음식을 만들 때는 간이 너무 세지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생성 저하형은 소화력이 약하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음식을 소화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세 끼를 모두 배부르게 먹기보다는 적게 여러 번 먹는 것이 좋습니다.
한 끼 식사에 과식을 하면 위장이 지쳐 소화불량과 심한 피로, 식곤증이 나타납니다. 반면 적게 여러 번 먹을 경우 위장의 부담이 덜하고 에너지를 주기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오랫동안 포만감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과 점심, 저녁에 소량씩 식사를 하고 사이사이에 견과류와 따뜻한 차, 과일 등을 간식으로 조금씩 보충을 하면 비위가 훨씬 편안해집니다. 순환 정체형은 대개 몸이 차갑고 손발이 잘 붓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체온 관리와 땀을 적당히 배출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땀은 체온 조절과 몸속의 노폐물을 배출하는 배수소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먼저 땀이 잘 나지 않으면 몸이 답답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매일 30분 이상 가볍게 운동하면서 자연스럽게 땀을 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장 좋은 활동은 유산소 운동입니다. 간단하게 빠른 걷기를 한다면 약간 숨이 찰 정도로 30분 이상 진행합니다. 수영 역시 전신 근육을 쓰며 순환을 깨우는 운동으로 추천할 만합니다. 자전거나 등산처럼 조금 더 몸을 쓰는 운동은 땀 배출뿐 아니라 혈액과 림프 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 몸의 순환을 더욱 촉진합니다. 땀은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부종을 줄이며 몸의 무거움을 덜어줍니다. 다음으로 체온 관리를 위해서는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일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활동이 반신욕입니다. 38도에서 40도의 따뜻한 물에 허리 아래만 담가서 20분간 땀을 냅니다. 복부나 하체에 온찜질을 해주는 방법도 혈액순환에 효과적입니다. 이런 일들이 번거롭다면 간단하게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녹차와 율무차, 우엉차는 순환을 개선하고 소변 배출을 돕습니다. 체온 1도만 올라가도 면역력과 대사 효율은 크게 높아집니다. 순환 회복은 결국 따뜻한 몸을 만드는 것입니다. 순환의 문제를 회복시키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흐르게 만드는 습관을 일상에 들이는 것입니다. 땀을 내는 유산소 운동은 정체된 혈액을 움직이게 하고 림프 흐름을 촉진해서 노폐물의 배출을 돕습니다. 체온을 올리는 생활 습관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류의 속도를 높여주고 결과적으로 조직의 산소 공급을 개선합니다. 또한 식사량을 시각적으로 제한하는 소식 습관은 체내 지방 축적을 줄이는 동시에 혈당과 혈액 점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결국 순환 회복이란 막힌 길을 열어서 몸 안에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만드는 과정입니다. 순환 기능이 회복되면 몸은 가벼워지고 부종이 줄어들며 체지방은 더 이상 쌓이지 않고 서서히 연소되기 시작합니다. 깨진 호르몬 균형을 회복하는 첫걸음은 저녁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루 종일 긴장했던 몸과 마음을 풀어주지 않으면 밤에도 교감신경이 흥분 상태로 남아서 호르몬 리듬이 깨진 상태가 유지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저녁 식사부터 계획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너무 많은 양을 먹지 않도록 7시 전에 식사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스마트폰과 텔레비전 등의 강한 빛도 숙면을 방해하는 요인입니다.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청색광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제대로 분비되지 못하게 막습니다. 멜라토닌은 수면 중에 체지방을 태우는
대사 과정을 지휘하는 역할을 하므로 밤 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은 멜라토닌의 원활한 흐름을 막음으로써 우리 몸이 밤새 지방을 연소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스스로 발로 차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자기 전에는 스마트폰을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잠이 잘 오지 않는다면 10분간 심호흡을 하거나 가벼운 명상을 시도해도 좋습니다. 신경 균형은 이 정도만으로도 금세 회복됩니다. 속을 달래기 위해 따뜻한 차를 마신다면 카페인이 없는 국화차나 산수유차, 캐모마일 등을 추천합니다. 호르몬 균형을 되찾기 위해서 잠들기 전 준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수면의 질과 시간입니다. 노비노 건강법에서는 수면의 골든타임을 밤 10시에서 새벽 5시로 봅니다. 이 시간대에는 성장 호르몬과 멜라토닌이 가장 활발히 분비되면서 지방연소와 세포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밤늦게 자는 습관은 호르몬 리듬을 쉽게 깨트리기 때문에 비만을 유발하는 요인이 됩니다. 잠들기 전 밤 10시 전부터는 몸과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잠들기 쉬운 몸을 만들어 봅시다. 또한 11시 이전에는 반드시 잠드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호르몬 균형은 몸의 문제 그 이상으로 마음의 균형과도 깊이 연관됩니다. 스트레스가 심할수록 코르티솔이 만성적으로 상승하고 이는 곧 복부 지방과 상체 비만으로 이어집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하가 심한 운동보다는 가벼운 걷기, 요가, 명상처럼 몸과 마음을 정돈하는 활동이 스트레스를 줄여주며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평소에 깊게 복식 호흡을 연습하는 것도 교감신경을 가라앉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거나 분노, 짜증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누적된다면 억지로 누르기보다는 적절히 표현하고 풀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곧 호르몬을 다스리는 길이라는 그 사실을 반드시 명심합시다. 균형이 곧 건강입니다. 야식을 찾고 불면에 시달리는 것은 호르몬이 흐트러졌다는 대표적인 신호입니다. 균형 붕괴형에서는 호르몬이 균형을 찾으면 살은 저절로 빠집니다. 아무것도 바꾸지 않은 채 억지로 야식을 끊으려고 시도하면 스트레스만 쌓일 뿐입니다. 몸의 균형이 깨진 사람이라면 무엇보다 먼저 호르몬과 수면, 스트레스의 균형을 회복하는 생활법을 몸으로 익혀야 합니다. 몸은 본래 낮에는 활동하고 밤에는 쉬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단순한 진리가 무너지면 비만은 상체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갱년기 이후에 나타나는 상체 비만은 노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치부하기 쉽습니다. 호르몬 균형이 흔들린 구조적 신호로 보고 잘못된 습관을 하나씩 고치면서 깊은 잠에 들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균형이 곧 건강이고 건강이 곧 다이어트입니다. 아침에는 되도록 따뜻한 음식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발효식품을 반찬으로 곁들여 밥과 함께 간단히 섭취하고 밤새 건조해진 몸에 수분을 보충해줍니다. 점심은 든든히 먹되 과식은 피해야 합니다. 단백질과 채소는 반드시 챙기도록 합시다. 저녁은 이른 시간에 가볍게 먹어 밤에는 위장을 쉬게 해줘야 합니다. 간식을 먹는다면 기름지고 칼로리가 높은 과자류보다는
견과류나 따뜻한 차처럼 몸에 부담을 주지 않는 식품이 좋습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식사 팁을 기억하면 전반적인 식사의 질이 올라갑니다. 먼저 식사량을 줄이기 위해서 작은 그릇을 사용합시다. 식사량을 정해서 먹으면 소화가 편해지고 잉여의 에너지가 남지 않습니다. 또한 식사 전에 따뜻한 차를 마시면 소화기를 준비시키고 과식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저녁 식사는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는 마무리합니다. 그러면 수면의 질은 높아지고 체지방이 축적되는 것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주말은 가벼운 날로 지정해 채소와 곡물 위주로 식단을 짜서 위장에 휴식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면서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을 보는 것은 금물입니다. 음식에 집중해 식사를 즐기다 보면 적게 먹어도 식사에 대한 만족감이 올라갑니다. 식욕은 피해야 될 위험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신이 인간에게 준 선물이며 인간은 식욕을 바탕으로 먹어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식사를 적으로 돌리는 다이어트 방식은 몸에 무리를 주고 괴로움만 남깁니다. 이제 식사를 다이어트의 적이 아니라 회복의 열쇠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덜 먹기보다는 제대로 먹는 것으로 식사의 밸런스를 맞추면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살이 빠지는 체질이 될 것입니다. 어떤 운동이든 하루에 몰아서 하는 것은 아예 하지 않는 것보다 낫지만 효과가 떨어집니다. 조금이라도 매일 규칙적으로 이어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주말에 1시간씩 한꺼번에 하기보다는 매일 10분씩이라도 꾸준히 운동하는 습관을 들여봅시다. 운동하는데 시간을 내기 어렵다면 일상생활에서 움직임을 늘리는 것도 좋습니다. 퇴근길에 한 정거장을 먼저 내려 집까지 걸어가거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계단으로 올라가는 것도 이런 운동 습관을 일상으로 가져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운동은 억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운동을 즐길 때 내 몸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불러일으킵니다. 내 몸이 좋아하는 방식의 운동이 무엇인지 찾아가면서 삶의 일부로 만들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에너지 다이어트 혁명입니다. 저자는 이재동, 출판사는 비타북스입니다. 강물이 막히면 흐름이 느려지고 물이 탁해집니다. 그 결과로 인해 염증이 발생하면 병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허주는 질병은 기혈이 막히거나 고갈될 때 생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대사와 순환, 신경 및 호르몬의 균형이 무너질 때 질병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타고난 건강 외에도 음식과 직업, 수면 습관, 감정 조절 같은 생활 방식이 체질의 취약점을 강화하거나 보완합니다. 에너지의 3가지 축은 선천적인 장부의 기능의 차이와 후천적인 생활 습관이 함께 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에게나 같은 생활 방식을 권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몇 가지 사항만 명심하면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쉽게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 생성이 약한 사람, 소화를 돕는 따뜻한 음식을 조금씩 자주 먹습니다. 차가운 음식과 과도한 밀가루, 가공식품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에너지 순환이 막힌 사람, 땀을 적절히 내는 유산소 운동으로 막힌 길을 뚫어줍니다. 일정한 기상 시간과 규칙적인 움직임이 함께 필요합니다. 에너지 균형이 무너진 사람, 수면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취침 전에 디지털 기기 사용을 줄이며 정신적인 휴식을 확보합니다. 이처럼 식사와 움직임, 수면 및 마음 관리 속에서 몸의 흐름을 바로잡으면 억지로 체중을 줄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비만과 노화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비만과 노화를 함께 막는 길. 에너지가 제대로 생성되지 않으면 근육과 세포가 약해지고 순환이 막히면 노폐물이 쌓이며 균형이 깨지면 호르몬과 신경이 불안정해집니다. 이것이 곧 노화의 과정입니다. 따라서 비만과 노화는 같은 뿌리에서 시작되는 문제라고 봐도 됩니다. 건강은 특별한 병원 치료나 약으로만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움직이는 습관, 수면 습관과 마음가짐입니다. 또한 건강은 혈압과 체중이라는 과거의 숫자에만 갇혀있지 않습니다. 몸 안의 에너지가 얼마나 활기차게 만들어지고 막힘없이 흐르며 스스로 리듬을 유지하고 있는지 이를 객관적인 수치로 살피는 것이 다이어트와 항노화의 진정한 시작입니다. 우리 몸은 생존을 목적으로 설계된 정교한 시스템입니다. 섭취 칼로리를 줄이면 몸은 이것을 곧장 기근 상태로 인식합니다. 그러면 생존을 위한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같은 활동을 하더라도 에너지를 더 적게 쓰는 방향으로 모드를 전환합니다. 이를 현대의학에서는 대사적응 혹은 우리 몸이 비상사태에 돌입하는 에너지 절약 모드라 부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기초대사량입니다. 기초대사량은 숨을 쉬고 체온을 유지하고 심장을 뛰게 하는 등 가만히 있어도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양을 말합니다. 단기간에 극단적으로 저칼로리 시기를 반복하면 체중이 줄어드는 것 이상으로 기초 대사량이 더 크게 떨어지는 현상이 관찰됩니다. 단기간에 체중을 감량하면서 몸의 에너지를 아끼는 체질로 고정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사 적응입니다. 단순히 식욕을 억누르는 약물만으로는 기초 대사량의 저하, 대사 적응, 수면 스트레스, 운동 부족과 같은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다이어트를 바라보는 기준도 바뀌어야 합니다. 얼마나 적게 먹었는가가 아니라 내 몸의 흐름이 얼마나 회복되었는가가 새로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다이어트를 시도했을 때 체중은 일시적으로 줄어들어도 몸의 흐름이 바로잡히지 않으면 대사 적응과 요요 현상은 거의 예외 없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에는 체중보다 더 눈여겨봐야 할 4가지 지표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벼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가볍고 활동할 때 부담이 덜한가. 소화. 음식을 먹었을 때 크게 더부룩하지 않고 흡수가 잘 되는가. 부종. 물만 마셔도 붓는가. 아니면 순환이 원활한가. 수면. 밤에 숙면을 취하고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나는가.
최근 연구들을 보면 특히 수면이 부족할수록 식욕을 억제하고 렙틴은 감소하고 식욕을 자극하는 그렐린은 증가해서 늦은 밤에 고칼로리 음식을 더 자주 찾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일종인 코르티솔을 지속적으로 높여서 복부 지방을 잘 쌓이게 하는 환경을 만듭니다. 이 네 가지 지표가 서서히 회복되면 비록 체중 감소 속도가 기대만큼 빠르지 않더라도 몸은 분명히 건강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다이어트에서 음식이 하는 역할을 다시 한번 고찰해야 합니다. 먼저 음식을 잘 소화하고 에너지로 바꾸는 생성 기능이 원활해야 하고, 다음으로 만들어진 에너지가 운동과 움직임을 통해 온몸으로 퍼지는 순환 기능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면과 정신 활동을 통해 리듬을 유지하는 균형 기능이 안정돼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할 때 체중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비만은 과잉이 아니라 막힘에서 온다. 비만에 대한 착각 중 하나는 비만 상태가 영양소의 과잉 때문에 생긴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몸 에너지의 막힘입니다. 일반인보다 섭취하는 음식량이 훨씬 많은데도 살이 찌기는커녕 마른 체형을 유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에너지의 생성과 순환 기능이 상대적으로 뛰어나 에너지가 몸에 고이기 전에 빠르게 쓰고 배출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대로 세 가지 축이 동시에 무너지면 에너지가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특정 부위에 고이면서 체지방이 쌓이는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의 출발점은 막힌 길을 열어서 흐름을 원활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얼마나 덜 먹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잘 흐르게 하느냐가 핵심입니다. 몸은 우리에게 늘 신호를 보냅니다.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을 때 이를 무시하면 먼저 살이 찌는 외형적인 변화로 나타나고, 이후에도 방치하면 결국 병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1. 에너지의 생성. 소화와 음식의 길. 생성축은 몸 에너지를 샘물처럼 솟아오르게 하는 첫 번째 길입니다. 이 길이 막히면 다이어트는 시작조차 되지 않습니다. 신호. 마른 복부 비만형. 손발이 차다. 아침에 잘 못 일어난다. 늘 소화가 안 된다. 생활요법. 따뜻하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조금씩 자주 먹는다. 밀가루와 찬 음식, 탄산음료를 줄인다. 비위가 튼튼하면 어떤 음식이든 비교적 잘 소화해서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그러나 위장이 약하면 음식을 온전히 소화하지 못하고 흡수 과정도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에너지 생성에 필요한 원료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늘 피곤하고, 이미 약해진 미토콘드리아는 더 적은 연료로 몸의 활동을 버텨야 합니다. 이 상태에서 무조건 식사량만 줄이면 기초 대사량이 더 떨어져 결국 근육부터 먼저 소실되고, 부족한 에너지를 채우기 위해 복부에 지방이 잘 쌓이는 악순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2. 에너지 순환. 운동과 움직임의 길. 순환축은 몸의 강물과 같습니다. 강물은 계속 흘러야 탁해지지 않고 맑게 유지됩니다. 이 길이 막히면 몸이 무거워지고 다이어트도 멈춥니다. 신호. 전신 비만형.
쉽게 붓는다. 몸이 무겁다. 땀을 잘 흘리지 못한다. 온몸에 골고루 살이 찐다. 생활요법. 자신에게 맞는 강도로 빠르게 걷는다. 러닝이나 자전거, 수영 등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고 앉아있는 시간을 줄인다. 순환이 원활하면 에너지가 온몸 구석구석까지 퍼져서 지방이 머무를 틈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순환이 무너지면 물을 조금만 마셔도 쉽게 붓고 다리가 무거워지며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퉁퉁 부어 있기도 합니다. 특정 부위가 아니라 몸 전체에 지방이 고루 쌓이는 전신 비만도 이런 순환 기능의 저하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에너지 순환은 강물과 같습니다. 강물이 잘 흐르면 맑고 깨끗하지만 흐르지 않으면 탁해지고 썩습니다. 체지방이 쌓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 균형, 수면과 정신 활동의 길. 균형축은 몸의 리듬을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이 축이 무너지면 다른 두 축도 함께 흔들립니다. 신호. 밤에 잠이 잘 안 온다. 아침에 피곤하다. 스트레스에 민감하다. 늦은 밤 폭식과 야식이 잦다. 나이가 들수록 하체가 빈약해지고 상체가 비대해진다. 생활요법. 수면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밤 11시 이전에는 잠자리에 들며 취침 전에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을 줄이고 짧은 영상 및 호흡으로 마음을 가라앉힌다. 수면이 부족하면 식욕을 억제하는 렙틴은 줄고 식욕을 자극하는 그렐린은 늘어납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을 높여 복부에 지방이 쌓이기 쉬운 상태를 만듭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움직여도 잠을 못 자고 마음이 늘 긴장되어 있다면 체지방은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균형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이어트에 보이지 않는 기둥입니다. 균형이 무너지면 생선과 순환도 함께 흔들리고 결국 체지방이 쌓이는 스위치가 다시 켜집니다. 체지방 스위치를 켜는 첫 번째 조건은 비위와 음식, 다시 말해 생성 기능입니다. 비위가 튼튼하면 대부분의 음식이 에너지로 전환되고 남는 찌꺼기가 적어 지방이 덜 쌓입니다. 그러나 위장이 약하면 음식을 온전히 소화하지 못하고 흡수 과정 역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에너지로 쓰이지 못한 찌꺼기가 지방 형태로 저장되기 쉽습니다. 음식으로 에너지를 남김없이 생성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따뜻하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조금씩 자주 먹고 밀가루와 기름진 음식, 찬 음식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생성축은 크게 달라집니다. 생성이 회복되면 기초 대사량이 서서히 올라가고 같은 양을 먹어도 몸이 예전보다 덜 붓고 덜 피곤해지는 변화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순환에 대한 부분입니다. 체지방 스위치의 두 번째 조건은 심폐와 움직임, 곧 순환 기능입니다. 순환이 원활하면 에너지가 온몸 구석구석까지 퍼지기 때문에 지방이 머무를 틈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순환이 막히면 물만 마셔도 붓고 조금만 더 먹어도 몸이 무거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특정 부위가 아닌 온몸에 지방이 고루 쌓이는 전신 비만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렇게 체지방이 쉽게 골고루 붙을 때는 하루에 30분 이상 자신에게 맞는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고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에너지 순환축이 놀랍도록 달라집니다. 다음은 조건 3입니다. 균형.
신장, 수면, 정신. 체지방 스위치의 세 번째 조건은 신장, 수면, 정신 등 균형 기능입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움직여도 잠을 못 자고 스트레스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체지방은 잘 빠지지 않습니다. 균형이 무너지면서 호르몬이 불안정해지고 폭식이나 음식에 대한 갈망이 잦아지기 때문입니다. 수면 시간이 짧을수록 복부 비만과 대사증후군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들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밤 늦게까지 스마트폰과 TV를 보며 깨어있는 생활은 렙틴과 그렐린, 코르티솔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결국 밤마다 식탐을 이기지 못해 냉장고의 문을 여는 패턴을 강화합니다. 균형은 다이어트에 보이지 않는 기둥입니다. 균형이 무너지면 생선과 술안도 함께 흔들리고 결국 체지방의 스위치가 다시 켜집니다. 따뜻한 한 끼가 기초대사를 깨웁니다. 비위를 살리는 따뜻한 음식과 소식, 소화 기능을 관장하는 비위는 따뜻해야 제 역할을 합니다. 냉장 과일이나 아이스 커피, 샐러드처럼 찬 음식을 아침 식사로 먹을 경우 비위를 차갑게 만들어 에너지 전환 효율을 낮춥니다. 그보다는 죽이나 국, 따뜻한 차 등을 먹어서 위장을 데워주면 음식의 에너지로 바뀌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돕습니다. 그 중에서도 비위를 살리는 가장 자연스러운 식단을 권하는 것은 한국의 전통식처럼 밥과 국, 발효 반찬으로 구성된 식사입니다. 생성 기능이 약한 사람은 음식을 에너지로 바꾸는 효율이 특히 떨어집니다. 이때 발효식품은 작은 보조 엔진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발효식품인 된장과 청국장, 김치 등은 각각 다음과 같은 효능이 있습니다. 먼저 된장은 발효된 콩 단백질이 소화와 흡수를 돕고 장내 유익균을 활성화합니다. 청국장은 강력한 단백질 분해 효소를 지니고 있어서 단백질 대사를 원활하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김치는 젖산균을 포함하고 있어서 위장의 장벽을 튼튼하게 해주고 영양소의 흡수를 높입니다. 다만 지나치게 짜거나 매운 발효식품은 오히려 비위에 부담을 주니 음식을 만들 때는 간이 너무 세지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생성 저하용은 소화력이 약하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음식을 소화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세 끼를 모두 배부르게 먹기보다는 적게 여러 번 먹는 것이 좋습니다. 한 끼 식사에 과식을 하면 위장이 지쳐 소화 불량과 심한 피로, 식곤증이 나타납니다. 반면 적게 여러 번 먹을 경우 위장의 부담이 덜하고 에너지를 주기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오랫동안 포만감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과 점심, 저녁에 소량씩 식사를 하고 사이사이에 견과류와 따뜻한 차, 과일 등을 간식으로 조금씩 보충을 하면 비위가 훨씬 편안해집니다. 순환 정체형은 대개 몸이 차갑고 손발이 잘 붓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체온 관리와 땀을 적당히 배출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땀은 체온 조절과 몸속의 노폐물을 배출하는 배수소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먼저 땀이 잘 나지 않으면 몸이 답답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매일 30분 이상 가볍게 운동하면서 자연스럽게 땀을 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장 좋은 활동은 유산소 운동입니다. 간단하게 빠른 걷기를 한다면 약간 숨이 찰 정도로 30분 이상 진행합니다. 수영 역시 전신 근육을 쓰며 순환을 깨우는 운동으로 추천할 만합니다.
자전거나 등산처럼 조금 더 몸을 쓰는 운동은 땀 배출뿐 아니라 혈액과 림프 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 몸의 순환을 더욱 촉진합니다. 땀은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부종을 줄이며 몸의 무거움을 덜어줍니다. 다음으로 체온 관리를 위해서는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일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활동이 반신욕입니다. 38도에서 40도의 따뜻한 물에 허리 아래만 담가서 20분간 땀을 냅니다. 복부나 하체에 온찜질을 해주는 방법도 혈액순환에 효과적입니다. 이런 일들이 번거롭다면 간단하게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녹차와 율무차, 우엉차는 순환을 개선하고 소변 배출을 돕습니다. 체온 1도만 올라가도 면역력과 대사 효율은 크게 높아집니다. 순환 회복은 결국 따뜻한 몸을 만드는 것입니다. 순환의 문제를 회복시키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흐르게 만드는 습관을 일상에 들이는 것입니다. 땀을 내는 유산소 운동은 정체된 혈액을 움직이게 하고 림프 흐름을 촉진해서 노폐물의 배출을 돕습니다. 체온을 올리는 생활 습관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류의 속도를 높여주고 결과적으로 조직의 산소 공급을 개선합니다. 또한 식사량을 시각적으로 제한하는 소식 습관은 체내 지방 축적을 줄이는 동시에 혈당과 혈액 점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결국 순환 회복이란 막힌 길을 열어서 몸 안에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만드는 과정입니다. 순환 기능이 회복되면 몸은 가벼워지고 부종이 줄어들며 체지방은 더 이상 쌓이지 않고 서서히 연소되기 시작합니다. 깨진 호르몬 균형을 회복하는 첫걸음은 저녁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루 종일 긴장했던 몸과 마음을 풀어주지 않으면 밤에도 교감신경이 흥분 상태로 남아서 호르몬 리듬이 깨진 상태가 유지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저녁 식사부터 계획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너무 많은 양을 먹지 않도록 7시 전에 식사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스마트폰과 텔레비전 등의 강한 빛도 숙면을 방해하는 요인입니다.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청색광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제대로 분비되지 못하게 막습니다. 멜라토닌은 수면 중에 체지방을 태우는 대사 과정을 지휘하는 역할을 하므로 밤 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은 멜라토닌의 원활한 흐름을 막음으로써 우리 몸이 밤새 지방을 연소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스스로 발로 차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자기 전에는 스마트폰을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잠이 잘 오지 않는다면 10분간 심호흡을 하거나 가벼운 명상을 시도해도 좋습니다. 신경 균형은 이 정도만으로도 금세 회복됩니다. 속을 달래기 위해 따뜻한 차를 마신다면 카페인이 없는 국화차나 산수유차, 캐모마일 등을 추천합니다. 호르몬 균형을 되찾기 위해서 잠들기 전 준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수면의 질과 시간입니다. 노비노 건강법에서는 수면의 골든타임을 밤 10시에서 새벽 5시로 봅니다. 이 시간대에는 성장 호르몬과 멜라토닌이 가장 활발히 분비되면서 지방연소와 세포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밤늦게 자는 습관은 호르몬 리듬을 쉽게 깨트리기 때문에 비만을 유발하는 요인이 됩니다. 잠들기 전 밤 10시 전부터는 몸과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잠들기 쉬운 몸을 만들어 봅시다. 또한 11시 이전에는 반드시 잠드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호르몬 균형은 몸의 문제 그 이상으로 마음의 균형과도 깊이 연관됩니다. 스트레스가 심할수록 코르티솔이 만성적으로 상승하고 이는 곧 복부 지방과 상체 비만으로 이어집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하가 심한 운동보다는 가벼운 걷기, 요가, 명상처럼 몸과 마음을 정돈하는 활동이 스트레스를 줄여주며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평소에 깊게 복식 호흡을 연습하는 것도 교감신경을 가라앉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거나 분노, 짜증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누적된다면 억지로 누르기보다는 적절히 표현하고 풀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곧 호르몬을 다스리는 길이라는 그 사실을 반드시 명심합시다. 균형이 곧 건강입니다. 야식을 찾고 불면에 시달리는 것은 호르몬이 흐트러졌다는 대표적인 신호입니다. 균형 붕괴형에서는 호르몬이 균형을 찾으면 살은 저절로 빠집니다. 아무것도 바꾸지 않은 채 억지로 야식을 끊으려고 시도하면 스트레스만 쌓일 뿐입니다. 몸의 균형이 깨진 사람이라면 무엇보다 먼저 호르몬과 수면, 스트레스의 균형을 회복하는 생활법을 몸으로 익혀야 합니다. 몸은 본래 낮에는 활동하고 밤에는 쉬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단순한 진리가 무너지면 비만은 상체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갱년기 이후에 나타나는 상체 비만은 노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치부하기 쉽습니다. 호르몬 균형이 흔들린 구조적 신호로 보고 잘못된 습관을 하나씩 고치면서 깊은 잠에 들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균형이 곧 건강이고 건강이 곧 다이어트입니다. 아침에는 되도록 따뜻한 음식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발효식품을 반찬으로 곁들여 밥과 함께 간단히 섭취하고 밤새 건조해진 몸에 수분을 보충해줍니다. 점심은 든든히 먹되 과식은 피해야 합니다. 단백질과 채소는 반드시 챙기도록 합시다. 저녁은 이른 시간에 가볍게 먹어 밤에는 위장을 쉬게 해줘야 합니다. 간식을 먹는다면 기름지고 칼로리가 높은 과자류보다는 견과류나 따뜻한 차처럼 몸에 부담을 주지 않는 식품이 좋습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식사 팁을 기억하면 전반적인 식사의 질이 올라갑니다. 먼저 식사량을 줄이기 위해서 작은 그릇을 사용합시다. 식사량을 정해서 먹으면 소화가 편해지고 잉여의 에너지가 남지 않습니다. 또한 식사 전에 따뜻한 차를 마시면 소화기를 준비시키고 과식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저녁 식사는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는 마무리합니다. 그러면 수면의 질은 높아지고 체지방이 축적되는 것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주말은 가벼운 날로 지정해 채소와 곡물 위주로 식단을 짜서 위장에 휴식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면서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을 보는 것은 금물입니다. 음식에 집중해 식사를 즐기다 보면 적게 먹어도 식사에 대한 만족감이 올라갑니다. 식욕은 피해야 될 위험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신이 인간에게 준 선물이며 인간은 식욕을 바탕으로 먹어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식사를 적으로 돌리는 다이어트 방식은
몸에 무리를 주고 괴로움만 남깁니다. 이제 식사를 다이어트의 적이 아니라 회복의 열쇠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덜 먹기보다는 제대로 먹는 것으로 식사의 밸런스를 맞추면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살이 빠지는 체질이 될 것입니다. 어떤 운동이든 하루에 몰아서 하는 것은 아예 하지 않는 것보다 낫지만 효과가 떨어집니다. 조금이라도 매일 규칙적으로 이어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주말에 1시간씩 한꺼번에 하기보다는 매일 10분씩이라도 꾸준히 운동하는 습관을 들여봅시다. 운동하는 데 시간을 내기 어렵다면 일상생활에서 움직임을 늘리는 것도 좋습니다. 퇴근길에 한 정거장을 먼저 내려 집까지 걸어가거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계단으로 올라가는 것도 이런 운동 습관을 일상으로 가져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운동은 억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운동을 즐길 때 내 몸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불러일으킵니다. 내 몸이 좋아하는 방식의 운동이 무엇인지 찾아가면서 삶의 일부로 만들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